1월 25일 수요일 아침 6시 30분입니다. 설 4일 동안의 연휴를 마치고 오늘 드디어 국내 장도 열리게 됩니다. 어제 또 그저께 그동안 급등을 했었는데 오늘은 조금 하락을 했습니다. 다우만 상승했어요. 다우가 0.31% 상승을 해서 33,733. 나스닥이 0.27% 하락했습니다. 11,334. S&P 500은 0.07% 하락, 4,016입니다.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0.72% 하락해서 2,913. S&P 500 지수가 작년 12월 13일 이후에 한 달여 만에 다시 4,000을 돌파했습니다. 4,016입니다. 지난주에 보면 우리는 연휴였죠. 지난주 금요일, 그러니까 토요일 아침 마감, 또 지난주 금요일이죠. 이번 주 월요일, 화요일 이렇게 3일간의 미국의 지수 변동폭을 보면 S&P 500이 3일 동안에 3,898에서 4,016으로 3% 상승했습니다. 나스닥은 1,852에서 11,334로 4.4% 상승했어요.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가장 많이 뛰어올랐습니다. 2,710에서 2,913으로 무려 7.5%나 상승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8.3% 상승했는데 오늘 7.2% 하락한 걸로 계산해 보면 3일 동안에 3%, 4.4%, 7.5% 상승을 했습니다. 거의 비슷하게 오늘 장 열리게 되면 어느 정도 적용이 될 것입니다. 나머지 변수들 몇 가지 또 있죠. 또 국내 개별 투자자들,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매수하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개별 종목들 보면 다들 조금씩 올랐습니다. 애플이 1.01% 상승해서 142달러. 또 마이크로소프트는 0.22% 하락을 했는데 장 마감 후에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실적 발표 후에 지금 4% 이상 뛰어 올랐습니다. 또 테슬라가 0.12% 상승해서 143달러. 또 메타도 0.09% 하락했는데 143달러. 보면 애플 142달러, 테슬라 143달러, 메타 143달러. 앞으로 지금 142, 143달러예요. 애플, 테슬라, 메타의 주가가 앞으로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이것 또한 관심사가 되겠습니다. 엔비디아 0.38% 상승했습니다. 어제들 반도체주 급등을 했죠. 192달러입니다. 엔비디아는 목표 주가가 170달러에서 지금 250달러로 높아진 상태입니다. 지수들 보면 장 초반부터 하락 출발했어요.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이 조기에 멈출 수 있다는 이 기대에 최근에 지수들이 급등세를 보이는데 이에 따른 숨고르기 중입니다. 게다가 또 개장 전에 나온 기업 실적 다소 부진하게들 나왔습니다. 다국적 제조업체 3M 지난해 4분기 2.28달러 주당 순이익이 올렸어요. 시장 전망치는 2.36달러, 이보다 조금 밑도는 수준이에요. 3M은 또 수요도 나타세 사업 여건이 어려워졌다면서 생산직 2,500명을 감원한다고 또 밝혔습니다. 3M 주가는 장중에 약세를 보인 끝에 6.25% 크게 떨어졌어요. 또 존슨앤존슨 지난해 4분기 매출액이 월가 예상을 하회한다면서 주가가 0.02 조금 떨어졌어요. 장 개장에 앞서서 제너럴 일렉트릭 GE죠. 존슨앤존슨 3M 등이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다우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이죠. 예상치를 상회한 매출, 또 순이익 발표에 제너럴 일렉트릭 주가는 1% 이상 상승 마감했습니다. 또 장 초반에 나온 경제지표, 위축 국면이 이어지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어요. 전월과 비교하면 오히려 조금 나아진 상태입니다. S&P 글로벌에 따르면 이번 달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 PMI 예비치가 46.8로 나타났어요. 제조업 확장과 위축을 가르는 기준선이 주로 50이죠. 이 50을 밑돌았습니다. 그러나 전월에는 46.2였거든요. 그보다 조금 올랐죠. 46.8. 소폭 올랐습니다. 서비스업 PMI 예비치 역시 46.6으로 한 달 전 44.7, 이거보다는 높아졌어요. S&P 글로벌이 발표한 미국의 1월 제조업 및 서비스업 구매관리자 지수 예비치가 기준선인 50을 모두 밑돌면서
경기도나 우려가 부각된 가운데 주요 기술주 지수가 어제의 급등 후에 약간 하락을 한 상태입니다. 미국 연준이 오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2월 2일 새벽 3시쯤 기준금리 0.25% 인상할 가능성이 현재 98.1%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즘 금리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 물가가 인플레이션이 문제죠. 물가가 높은 이유,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벌써 이제 3년이 됐습니다. 코로나 때 여러 나라, 각 나라의 중앙은행들이 이 경기들을 살리기 위해서 금리를 제로금리로 낮추고 또 우리나라도 재난지원금이라고 그러죠. 아주 돈을 뭐 헬리콥터에서 뿌리듯이 많이 뿌렸습니다. 역대급으로 뿌렸어요. 미국을 비롯해서. 그러다 보니까 돈이 넘치게 되니까 당연히 물가가 상승을 하게 되죠. 물가가 상승을 하게 되면 뭐 정말 부자들이야 관계없지만 일반 대중들, 서민들은 살림살이가 쉽지가 않을 것 아닙니까? 월급은 안 올라요. 그대로인데 그만큼 물가가 오르니까 돈이 소비가 점점 늘어나게 되죠. 화폐 가치가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기준금리를 올려서 물가를 잡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금리를 올리게 되면 돈의 가치가 올라가요. 사람들이 돈을 덜 쓰게 됩니다. 또 이자를 많이 주니까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또 은행으로 돈이 또 몰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축을 하게 되죠. 또 사람들이 이렇게 돈을 덜 쓰게 되면 또 기업들은 물건의 값을 낮춰서 또 매상을 올려야 될 것 아닙니까? 낮춰서 팔려고 하니까 물가는 또 떨어지게 되죠. 그런데 그러다 보면 경기 침체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올해는 시장에서 지금 경기 침체가 오는 것, 또 기업의 실적이 떨어지는 것, 이거를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돈을 빌리기가 당연히 부담스러워지죠. 금리가 높으니까. 그러니까 기업들이 또 투자를 또 줄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경제가 자꾸 침체가 되죠.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금리가 오르니까 영끌이라 그러잖아요. 그동안 영끌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고생이 심합니까? 금리가 오르게 되니까 이자 부담에 집값이 또 그만큼 또 하락하게 되고,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새 차나 중고차나 대부분 누구든지 현금 주고 사는 게 아니라 다들 분할로 사지 않습니까? 금리가 높게 되니까 살 사람들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모든 것들이 경제 전반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시티그룹 글로벌 자산운용의 북미 투자 책임자는 올해 들어서 이렇게 예상외의 증시 상승세에 들뜬 투자자들을 향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내놨다고 합니다. 최근의 증시 상승 랠리는 연준의 매파적인 기조를 강화시킬 뿐이라고 말을 했어요. 이거 맞는 말입니다. 이렇게 갑자기 이 물가가 아직 그렇게 연준이 원하는 만큼 떨어지도 않은 상태인데 계속 이렇게 막 갑자기 급등을 하게 되면 연준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은 인플레가 완전히 꺾이기 전에는 주시장이 다시 상승장이 되는 것을 절대 원치를 않습니다. 또 S&P 500 지수 지난해 12월 13일 후 처음으로 4천까지 돌파했어요. 미국의 자산운용사 뉴에이지 웰스예요. 최고 투자 책임자는 S&P 500 지수가 1년 안에 지난 10월 저점을 다시 테스트할 수 있다라고 경고까지 했습니다. 지난 10월 12일 13일 3577이었잖아요. 3577, 3666에서 더 떨어져서 6월 달에 3666까지 갔다가 10월 달의 중순에는 3577까지 떨어졌어요. 이 저점을 다시 테스트할 수 있다라고까지 경고를 했습니다. 기업 실적 약화가 시장에 영향을 미치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거든요. 또 월가의 최대 투자은행 중에 하나 모건 스탠리 몇 번 말씀드렸어요. 또다시 증시 약세론 주장을 또 펼쳤어요. 어제 모건 스탠리의 최고 투자 책임자 미국 주식 수석 전략가 마이클 윌슨이 약세장의 착시에 조심해야 한다라는 서한을 투자자들에게 보냈습니다. 최근의 시장 강세를 믿지 않는다. 우리는 기업 실적이 부진할 것임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생각하는 것은 올해 1분기에 약 3천 정도까지 떨어졌다가 올 연말에는 얼마 정도 보고 있냐면 3,900을 보고 있어요. 대체적인 월가 전망보다도 낮은 상태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